연휴면은 또 코로나19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은데 4차 대유행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라고 했는데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원인과 결과가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성급하게 일상회복을 하자라고 했다가는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멀어지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동참을 해줘야 한다.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강원도 이슈를 친근하게 풀어보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한재현 국장님, 박영석 호남 기자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좀 다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쌍둥이 자녀들과 함께 좀 정신없이 보냈어요. 진짜 네. 뭐 시골에도 좀 조심스럽게 다녀오기도 했는데 가는 길이 또 이렇게 가깝지는 않아서 네. 버스 안에서 이제 라디오나 이런 음악 클래식 이런 거 대신에 이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기도 네. 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 특징이 암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네. 주말 껴서 처갈댁을 먼저 2박 3일을 가서 갔는데 저희 처가댁이 휴대폰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에요. 그 산골이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던데. 굉장히 산골이었어요. 은행나무가 아름다워요. 네, 은행나무 맞아요. 은행나무의 그 뒤편선 쪽에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서비스 불가 지역이어서 연락이 아무도 안 와서 너무 좋았고, 근데 다만 딱 시내로 다시 나오니까 그 전화 캐치콜하고 뭐 문자 서비스가 계속 오더라고. 추석 인사가. 네. 행복했습니다. 세상과 잠깐 단절되고. 예. 네. 국장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시댁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강조하시네요. 코로나 시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또 이제 거리두기를 좀 이렇게 하라는 국가의 방침이 좀 있길래 자중하며 집에서 아쉽게도 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의 표시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네, 저도 추석 명절 같았으면 친척들 좀 다 모이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보냈어요. 뭐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서 뭔가 명절 같은 기분이 안 들어서 가족들끼리 그냥 우리가 뭐 육전이라도 굽자 해서 명절 음식 만들면서 분위기만 적당한 기름 냄새가 나는 게 네. 명절의 묘미다. 그렇게만 좀 분위기 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추석 연휴면은 또 코로나19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은데 좀 추석 지나고 나서 확진자 수가 좀 얼마나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려가 현실이 되기는 정말 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추석 연휴 나흘이었는데 그 나흘 동안 강원도 내에만 신규 확진자가 177명이 발생을 했어요. 9월 첫 주만 비교했을 때 하루에 발생된 신규 확진자가 29.7명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평균이 나왔었는데 그 추석 연휴의 확진자는 35.4명으로 많이 늘어나 있게 된 수치이고요. 이게 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또 그 기간 동안 비교해 봤을 때 한두 명이 발생된 게 아니라 뭐 지역 내 전파 감염이나 이런 게 좀 하면서 연쇄 감염된 퍼센트 비율이 33%, 전체 확진자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이게 연휴 전에 사실 특별 방역을 좀 하겠다고 해서 저희 뭐 주요 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도 선별검사소도 차려지고 또 방역도 강화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연휴 이동이 늘어나고 하면서 확진자 발생되는 그 추이는 더 빠르고 더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죠. 2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숫자가 2,771명 전국적으로. 근데 그 전날에는 몇 명이었냐라고 하면은 3,272명. 그러니까 3,000명대가 나온 게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2,771명도 3,000명대보다는 5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각
딱 이 오늘 또 발표한 숫자가 봐도 또 2,000명대를 또 훌쩍 넘기고 지금 계속해서 좀 확산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런 또 확산하는 이런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이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네. 바이러스가 지금 이런 좀 확산의 좀 주범으로 지금 또 지목이 되고 있고 해서 지금 전국적인 대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4차 대유행이 지금 6월 말, 7월 초쯤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게 뭐 3,000명대까지 이렇게 역대 최다의 확진자 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연휴가 끝나고 좀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아무래도 수가 더 늘지 않을까. 뭐 4,000명대, 5,000명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언론에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로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를 꼽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네. 그렇게 연휴에 좀 이동량이 많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방역 지침을 강화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역 지침은 지금보다 강화한다는 거는 뭐 아예 뭐 도동 간 이동 금지, 뭐 도시 간 이동 금지인 건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약간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방역 지침에 대해서 지금은 이게 그냥 일상화예요. 그냥 뭐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당연히 손 소독을 당연히 하고 당연히 열체크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방역 지침을 어느 정도 더 강화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의문이 들고요. 희한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원인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이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가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추석도 중요한데 10월 달에 연휴가 이제 2번 네. 연타가 있습니다. 개천절하고 한글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이상 또 얼마나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겠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4단계 또 한 6시 이후에 3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뭐 위험한 지기까지 갔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렇게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한 거를 두고 좀 다양하게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이게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를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건소의 역학조사나 접촉자 격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뭔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책임을 돌리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민들 개개인도 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의료 부분에서는 인력 부족이라던가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추석 이동량 증가 때문이라고 해서 뭐 다 저도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물론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아마 수많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방역에 어느 정도 또 구멍이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볼 부분이에요. 지금 벌써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명절이 3번째인데 네. 이런 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과연 이거를 추석 이동량 증가, 뭐 명절 이동량 증가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일인지 진짜 우리가 방역 관리에 있어서 어느 구멍이나 허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뭐 나중에 우리가 계속 할 얘기지만 제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뭐 코로나 항상 어디를 가든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확진됐다가 나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런 사람 만났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확진됐다가 다 완치가 되신 거예요?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내보내 줬겠지 그랬는데 벌써 그런 사람을 제가 3-4명을 만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분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는 뭐 검사 받았어. 좀 9월달에 3번 받았어요. 동선이 겹쳐서 그러니까 나는 확진됐다가 나왔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놀랐는데 그거를 자주 만나니까 이제 놀라지 않더라고요. 이제 3,000명 되고 뭐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질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게 원인인가를 따지기 자체가 이제는 좀 의미 없지 않을까. 이미 저희 말한 대로 뭐 몇 번의 명절도 지났고 해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이미 방역에도 피로감이 늦었겠고 사실상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다 하면서 경계심도 좀 풀려 있는 게 사실이고 네. 한 상황에서 방역이 잘 됐는지 아니면 개개인의 방역 수칙이 좀 해이해졌는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이제는 정말 저희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에서 새로운 대응 단계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래 정부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이 위드 코로나 방침을 좀 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한 10월 말쯤을 목표로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10월 말쯤 돼야 이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10월 말이 된다고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무조건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 보면은 뭐 앞으로 1, 2주 더 봐야 되겠지만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약간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많이 나타냈는데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이게 1.03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1 이상이면 좀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게 1.03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었고 그리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확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몇 번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어떻게 이제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는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네. 깜깜이 환자들 그런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했기 때문에 또 이런 수치적으로만 봐서는 또 굉장히 위드 코로나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기가 또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추석 전에 강원도는 이미 1차 백신 접종률 70% 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80%도 넘어 있는 27일 기준으로 82.7%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아예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도 과반수 이상이더라고요. 54%를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흔히 들었던 정말 뭐 위드 코로나 아니면 일상 회복은 이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인데 현재까지는 뭐 오히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0시 기준으로 40명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 추석 연휴 전 상황보다도 늘어났고 또 잠복기 등을 감안을 하면은 진짜 그 이후 당분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성급하게 물론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대응 단계를 좀 완화해서 일상 회복을 하자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가장 좀 고통스러운 게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좀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도 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길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또 모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매번 자영업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아마 설문조사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영업자들 한 몇백 명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현 방역체계 지속 시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던졌을 때 10명 중 6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 상황은 힘들고 그 업주 입장에서는 마음은 받고 싶은데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이제 다 지키면서 했는데 계속 월세는 밀려가고 생활고가 겹치니까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겪는 어려움이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겠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런 그 절대적 어려움 위에 상대적 박탈감을 얼마 전에 느꼈는데 그 추석 연휴 직전 금요일에 춘천 청년회의소 그 회원들하고 공지천에 밤 10시에 쓰레기 줍기 봉사를 나갔어요. 네. 공지천에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잔디밭에서 많이 술을 먹는다고 하니까 10시면 다 일어나겠지. 근데 10시면 10시가 됐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이 더 와요.
더워. 이게 보니까 그 춘천에 공지천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또 강원도 다른 분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공원이 있는데 다 춘천에 여러 가지 상권이 있잖아요. 강원대 후문이나 뭐 애막골 여러 가지 상권에서 10시면 이제 손님을 내보내니까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다 이 공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 회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여기 지금 공지천 공원이 어마어마하다. 사람들이 방역수칙 위반해서 다 같이 모여서 다 음주 가무를 하고 있다. 근데 경찰에서는 110에 말을 해라. 뭐 우리 기관이 아니다. 라고 해서 110에 또 전화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고 요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그냥 쓰레기도 좀 줍다가 못 줍고 그냥 왔는데, 요럴 거면 왜 자영업자들을 영업시간을 굳이 제한해 두는 건지, 인원을 굳이 제한해 두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도 못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내 영업은 못하게 하고 또 저기서는 저건 또 풀어주고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자 식당만 시간 제한하고 식당만 인원수 제한하겠다 이러니까, 물론 마스크를 벗고 먹으면서 비말이 오고 가니까 그 문제 있긴 한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힘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제는 빨리 단계를 낮춰서 이분들이 다시 뭐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일단 시켜라든가 일단 떠나라는 이런 새로운 대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새로 자영업을 하거나 뭐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저희도 그렇고 뭐 재택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뭐 말씀했지만 배달 음식 같은 건 또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19 시대가 길어지면서 저희 일상생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관리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기존에는 의밥병동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의밥병동이 부족하다. 근데 이 병을 점차 보니까 중증 환자가 아니라 경증 환자가 더 많네. 내가 코로나에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을 분류해서 가정 내 격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관리 시스템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추세도 이렇게 완화돼서 가는 추세가 좀 맞다고 보고요. 그 격리 시스템은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거는 제가 느꼈어요. 네. 제가 그거는 되게 감탄할 정도로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바로 연락이 오는구나. 예, 물론 제가 왜 나갔냐면 그 마지막 전날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검사를 받으러 나가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가셨다고.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다만 개인 방역 수칙은 생활을 해야죠. 이 생활화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보면 너무나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당연히 마스크 써야지, 아빠 당연히 소독해야지,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사회가 자리 잡아가겠지만 일단은 우리 국민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일단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동참을 해줘야 한다고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오늘 좀 얘기 나눈 거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이제 대한민국이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 이런 내용을 좀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번 한 줄 평 시간이 제일 어려운데, 어느 제가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줄 평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위드 코로나로 가자. 입니다. 짧고 굵게 위드 코로나로 가자. 네. 저는 좀 아프리카 속담인가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좀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속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거를 좀 코로나19 사태에 빗대어서 우리 지금 방역 수칙 지금 함께 지키면 빨리 끝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멀리 간다. 네. 준비해 주신 분의 멘트이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약간 그거 풀어놓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는 누구나 사회 구성원,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나 혼자 해도 걸릴 수 있으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공존을 위한 준비,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